네, 안녕하세요. 리더를 위한 성장 플랫폼 리더십 전이를 맡고 있는 휴넷 변솔입니다. 네, 리더십 전이는 우리 리더분들이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리더십을 현장에서 잘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학습부터 코칭 또 커뮤니티까지 총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직 리더만을 위한 성장 플랫폼입니다. 네, 리더십 전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요, 우리 리더분들이 제일 관심 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가 또 바로 그룹 코칭입니다. 그룹 코칭은 저희 전문 코치님 그리고 동료 리더분들과 함께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고민들을 좀 같이 풀어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더 많은 리더분들이 또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랜선 코칭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같이 열어갈 주제는요, 최근에 뭐 리더포비아 또 의도적 언부싱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며 리더 하기 싫어, 리더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제가 리더십 숙련 캠프, 아니 난 괜찮지 않아 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비즈니스 코칭 전문 기업 하우코칭의 현미숙 코치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코치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비즈니스 코칭을 한 20여 년 정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세우는 하우코칭을 운영하고 있는 현미숙입니다. 보통 이런 세션에서는 보통 코치가 질문을 하고 네. 상대방이 답을 하는데 오늘은 네. 반대로 우리 팀장님들이 질문해 주신 걸 가지고 저희가 답을 좀 달면서 네. 팀장님들의 리더십을 좀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치님 오늘 좀 특별한 스페셜 우리 그 게스트도 모셔봤습니다. 네, 네. 누군가요? 또 있나요? 네,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AI 코치를 저희가 네. 네, 같이 코치님과 감히 네. 좀 같이 보여드리고자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요. 네. 저희 AI 코치 리니는 네. 우리 리더분들이 현장에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좀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리더십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넛지를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코치입니다. 네. 네, 이 친구가 성장 마인드셋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우코칭의 현미숙 대표님께 한 수 배우고자 이 자리에 네.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 솔루션 주실 때 AI 코치는 또 어떤 스토리를 전해줄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치님 저희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요. 네. 요즘 리더분들이 어떤 고민 그리고 또 어떤 마음 상태일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서베이를 진행해 봤는데요. 혹시 아직 참여 전이신 분들은 댓글창에 링크 혹은 QR로 들어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6개 문항으로 네, 요즘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네, 첫 번째 유형으로 좀 에너지 소진 상태가 좀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팀원들에게 괜찮은 척하지만 내 속은 점점 말라간다 라고 대답해 주신 리더분들이 무려 61%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의 책임감에 눌려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진다 라고도 답변해 주셨고요. 또 우리 리더분들이 또 팀 내, 또 팀 간, 또 위와 아래에 있어서 또 갈등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71%나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해 주셨던 네. 문항은 팀 내 갈등 상황에서 항상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위에서는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불만이 쌓여 사이에 낀 느낌이다 라는 어려움도 좀 호소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코치님 우리가 리더라고 모든 정답이나 방향을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리더분들이 내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하는지 심지어 이게 좀 흐려지고 있다. 네. 네, 또 한편 팀 성장은 어떻게 멱살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미래는 여기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조직적으로 좀 리더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조직의 시스템이나 제도 때문에 리더 역할이 더 어려워진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조직 활성화나 조직 문화 관련해서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거냐, 코치님. 네. 제가 마지막 질문에 이런 걸 넣어봤습니다. 리더 너무 어렵잖아요, 리더 역할이. 그래서 그렇죠. 그럼 내가 아니라도 AI나 시스템이 이 리더 역할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문항을 넣었는데요. 무려 80%가 그렇지 정말? 않다. 네. 코치 이 문항 보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진짜 너무 얼마나 팀장님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많은 어려움들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잘 회복하고 또 그 성장의 여정에서 또 분명히 또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AI한테 위임할 수 없는 네. 그 부분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네. 나는 현재 리더로서 어떻다라고 상태를 표현해 본다면 문장 완성 검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던져봤는데 제가 이거를 펼쳐놓고 네. 로우 데이터 다시 가지고 와봐 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없다고 이렇게. 네, 그나마 아직 조금 에너지가 있으셔서 하고 싶은 것이 많다. 네. 그래서 고민도 많으신 것 같고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한다는 걸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들이 맨 왼쪽으로 네. 파란색으로 있고요. 나 지금 좀 애매하다. 해볼 건 다 해본 것 같다. 네, 그리고 오해를 받고 있다. 뭐 물적, 심적 시간이 부족하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살짝 네거티브하게 네. 작성해 주신 분들이 있었고 이제 오른쪽이 큰일입니다. 네, 네. 빨간색이네요. 네,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다. 정책이다. 내 편이 없다고 느낀다. 성실하지 않다. 침묵을 더 좋아하게 됐다. 네. 코치님 어떡하죠? 네, 어떡합니까?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이게 좀 파란색으로 좀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나요? 맞습니다. 이 네. 마음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우리 리더분들께 이 진단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으세요? 라고 고민과 함께 해결하고 싶은 문제까지도 저희가 서베이를 좀 받았습니다. 약 100분 정도의 리더분들이 답변을 해주셨고요. 저희 현미수 코치니까 70개 문항 중에서 오늘 또 우리 리더분들이 중복해서 많이 또 고민이 있으신 부분만 좀 추려봤습니다. 유형을 3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리드 셀프, 나를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네, 제가 사연을 지금부터 하나씩 읽어드릴 텐데요. 저희가 오늘 제공하는 이 코칭 워크북은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귀한 코치님의 솔루션을 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사연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코치님의 솔루션을 좀 집중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코치님 제가 첫 번째 사연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더분은 타이틀이 리더로 승진한 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신임 팀장님의 고민이에요. 네, 몇 달 전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매일 회의만 하다 하루가 끝나고 메신저로 업무 조율 또 보고서 정리를 하다 보면 나는 도대체 성과를 낸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세요. 그래서 팀장이 된 지금은 팀원들의 결과물을 체크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윗선의 지시를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과연 내가 성과를 내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코치님 도대체 리더의 역할 그리고 성과는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건가요? 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요청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축하드려야죠. 예, 네, 승진하셨으니까.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막 뭔가 자신감 뿜뿜했던 팀장님이 네. 지금은 나 진짜 애매한 사람이야. 나 이거 승진한 거 맞아?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여러 가지 궁금함이 있겠지만 이 사연에서는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좋겠는데 네. 대부분 그 승진한 리더들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길게는 3개월 아니면 한 1개월만 되면 내가 사기꾼인지를 남들이 알게 될지도 몰라. 라는 사기꾼 증후군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영역을 커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려다녀야 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예전에만큼 퍼포먼스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승진할 때는 엄청 기뻤는데 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질 텐데 그렇다면 어떡하지? 이런 증상을 이게 증후군이라고 나온다는 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도 느꼈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된다. 빨리 나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쵸.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강점과 기준이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물리적인 승진이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승진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물리적으로 나를 팀장을 시켜줬는데 심리적으로 나를 승진시키는 그런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2가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내가
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인지 나의 리더십 정체성을 좀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리더십 정체성을 정리할 때는 한 문장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런 인텐션, 하고자 한다라는 인텐션이 들어가는 문장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 문장을 만들 때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그 질문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지?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떤 것이지? 이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팀의 미션은 어떤 것일까?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팀이 3년 뒤,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까? 어떤 모습을 보면 이 팀이 잘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나만의 정체성을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매년 우리가 왜 목표가 있듯이 나만의 KPI, 리더십 KPI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올해 KPI가 네. 마당발이 되자 뭐 이런 마당발이 거거든요. 되자. 예, 네. 네트워크를 어떻게 좀 넓힐 것인가 네. 이 고민을 하면서 저만의 KPI를 갖고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장님 중에서도 나는 진짜 네트워크를 조금 더 넓혀봐야겠다. 올해는 구성원들과 좀 원어원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구성원들과 신뢰감과 그들의 성장을 돕고 싶다. 이런 걸 KPI로 두실 수도 있고요. 또는 협업에 대한 협업을 남을 잘 꼬실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좀 장착해 보겠다. 네, 뭐 네. 이런 걸 목표로 삼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리더십의 정체성을 두고 매년 무엇을 좀 달리 해볼까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안테나를 세우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되는 내가 가야 되는 방향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첫 리더가 됐을 때 말씀 주신 이런 사기꾼 증후군에 푹 빠졌었어요. 나를 뭘 보고 이렇게 리더를 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 스스로를 믿는 것도 중요하고 네, 강점에 대해서도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코치님 말씀 주시는 사이에 제가 또 열심히 저희 AI 코치 꿈나무에도 우리 그 리더님을 보내주신 사연을 좀 보내봤습니다. 저희 AI 코치 리니는요,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면 제가 고민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열려 있고요. 또 고민을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코치님처럼 또 공감을 해줍니다. 또 우리 리더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또 못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또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드리고 이때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3가지 실천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립니다. 우리 코치님께서 아까 KPI를 세워봐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신입 리더님들이 또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주간 단위의 목표 설정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렇게 실천 아이디어도 리니가 제안을 해줍니다. 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맷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뒤에 좀 더 스크롤 내려보시면 좋아요. 좋아요. 예, 저희가 실천 아이디어와 더불어서 휴넷에 우리 리더분들을 위한 좋은 컨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뭐 네. 아티클, 뭐 동영상, 그리고 저희 뭐 카드 뉴스 등등에 대한 리소스들을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컨텐츠를 제안해 드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신인 팀장님들도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증후군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이 컨텐츠 보라고도 추천해 주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사실 코칭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이 나 스스로에게 던지면 도움이 되는 질문들도 이렇게 3가지 제안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팀장으로서 어떤 가치를 우리 팀에 제공하고 싶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 리더님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리니가 또 말해주면서 이렇게 저희가 AI 코치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대표님. 네, 너무 훌륭하네요. 네, 제가 첫 번째 사연이라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네, 지금부터 제가 중간중간 AI 코치의 활약도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코치님 이제 다음 사연으로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사례 역시 저도 너무 공감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제목은
계속 리더를 해야 할 이유가 힘이 져요. 지금 많이 힘드신 상태 같고요. 네, 요즘은 실적보다 사람을 챙기는 일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팀원 한 명은 매일 기분이 널뛰고 또 다른 팀원은 불만을 달고 산다고 하고요. 또 리더니까 달래고 들어주고 맞춰가고 이렇게 면담으로 하루가 다 가는 날도 있는데 회사는 리더십이 바로 서야 팀이 바로 선다. 팀의 문제는 결국 리더의 책임이다라며 리더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듣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계속 리더여야 하나? 나 아니어도 되는 자리면 이제 놓고 싶다. 주변에 이런 리더분들 사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호치님 이 부분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 요즘은 면담 시간이 잡혀도 한숨부터 나오는데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리더의 자격이 과연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아우, 예. 너무, 사연이 너무 갈수록 슬퍼져가지고. 네, 손수건을 제가. 예. 약간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까는 또 다른 사연에서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정체성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EBS에 상사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젝트의 전체 PM이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팀장님이 달라졌어요. 라고 타이틀을 붙여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IT 업체이시면서 중소기업이면서 1년 차밖에 안 되신 분이 맞습니다. 사실은 스스로를 승진시키기도 어려우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팀원들을 어떻게 좀 케어할까로 리더십을 펼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뭔가 책임감도 뛰어나고 뭔가 이 성장통을 겪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팀장님 말씀대로 팀장님이 리더십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한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리더십 로맨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리더십 로맨스. 그 우리 연애할 때 로맨스가 얼마나 가나요? 너무 오래됐지만 6개월 정도. 6개월 가나요? 네. 그거가 사실은 환상이라는 거죠.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다. 내 모든 게 내 책임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합니다. 물론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커버해야 돼 라는 거로부터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거, 그게 저는 1차 순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달리 하셨으면 좋겠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구성원의 어떤 니즈나 이런 건 다 수용을 하시는데 내 거를 요구하실 수 있거든요. 팀장으로서. 그죠? 내가 어떻게 이 팀을 운영하고 싶은지 우리가 좀 함께 약속해서 함께 팀을 운영하는 데서 좀 필수적인 약속들은 어떤 것인지 뭐 일의 프로세스는 어떤 것인지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성과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고 의논하시고 룰을 같이 정하시는 이런 그런 것 간의 균형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리더로서의 기쁨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로서의 기쁨. 리더 역할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또 그 고통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쁨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되면 우리 팀장님도 팀장이 되시고 나서 조금 더 많은 밸류가 높은 일을 좀 하실 수가 있게 되고. 맞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더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이 또 내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뭔가 성취를 했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 성과 부분, 이런 부정적인 부분보다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손가락으로 감사를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내 자신이 좀 이렇게 치열업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위로 그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많은 거센 파도가 밀려올 거거든요. 옛날에 어떤 부사장님을 인터뷰했는데 부사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무 시절에는 한 2m를 넘게 됐는데 전무가 되니까 3m를 넘게 되더라. 이제 부사장이 되니까 5m를 넘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파도가 올 때마다 내가 이 파도를 넘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제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는 회복 탄력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어떤 그 리더한테 혹시 이런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 위해주는 격려하는 말이 있냐라고 했더니 2가지 말씀을 항상 하신대요. 하나는 일이 아까 그 부사장님처럼 일이 끝나고 나면 내
이후는 얼마나 또 성장했을까? 이 고난이나 고통을 지나가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요 한마디 하고요. 그 다음에 일이 딱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그렇게 자랑을 하신대요. 어마어마해. 오늘 어마어마했어. 이런 어마어마하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회는 특히 리더들은 이렇게 자뻑하는 마음이잖아요. 스스로 뻑가는 이런 장치를 좀 두셔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시는 거, 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치님 너무 공감이 됩니다. 리더로서의 기쁜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회복 탄력성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오늘 돌아가서 오늘 어마어마했어. AI 코치를 처음 보신 날 긴장도 많이 되고 우리 코치님을 제가 잘 모실 수 있을 걱정도 됐는데 네. 대표님과 이런 세션을 할 수 있다니 이게 저한테 되게 두근두근한 일이거든요. 네, 그 네. 어마어마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쵸. 코치님 네. 그 사이에 제가 또 리니한테 이런 고민을 넣어봤더니 네. 우리 그 구성원들과는 감정 체크인에 대해서 너무 무작위로 고민을 듣는 것보다는 좀 체크인에 대한 부분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기도 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추천해준 컨텐츠 제목이 팀장은 슈퍼히어로가 아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완벽해야 되는 것뿐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회복 탄력성 말씀 네. 주셨는데 리더의 입장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고 또 네. 구성원들 입장에서도 내가 다 받아줘야 돼 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과도하면 독이 된다 이런 컨텐츠도 추천해 주네요. 네. 신기하네요. 네. 코치님. 리니하고 제가 좋은 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제가 리니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네, 다음 사연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것도 제가 많이 좀 반성했었던, 공감됐었던 그런 사연입니다. 타이틀이 성과만 남고 사람은 안 남네요 라는 내용이고요. 리더 8년 차이신 분입니다. 팀장으로 일을 한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성과를 꾸준히 냈고 임원 후보자 리스트에도 여러 번 올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일을 10년 더 한다면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을까? 함께 했었던 분들 중에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 같다는 문제를 좀 호소하셨습니다. 근데 리더는 점점 할수록 사람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코치님께는 사람을 포용하면서 성과를 내는 리더가 되고 싶다. 사람과 성과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리더로서의 혼란과 정체성의 마지막 이제 사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8년차 팀장님으로서 꼭 하셔야 되는 성찰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또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세 가지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그 확신의 덫이라는 그 네. 책에 보면 상위 리더, 네. 그 맨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님, 네. 부사장님, 네. 전무, 이 세 계층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그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 그 다음에 팀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네. 예, 이 팀을 구축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속 가능성이 있지만 네. 팀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이 없으면 거기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위에 올라가서 그 능력을 기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네. 팀장님 시절에 빨리 그 근력을 길러놔야 이것이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너무나 적정한 고민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인드셋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할까? 누구를 활용해서 이 일을 할까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성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인드셋을 좀 바꿔서 구성원들 입장에서 사물이나 사건이나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진 않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뭔가 개입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네. 뭔가 구성원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바꾸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커뮤니케이션에는 진심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심과 기술. 네네. 누군가를 칭찬할 때 칭찬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네. 좀 진심을 가지고 칭찬해야 상대방이 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가지 다 없는 상황에서는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진심도 진정성. 없어. 진심. 진심도 없고 기술도 없어. 근데 칭찬하래. 그럼 어떻게 뭐부터 길러야 돼? 질문. 그죠. 네. 기술을 기술. 그죠. 기술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어설픈 기술을 칭찬을 제가 했어. 근데 상대방이 약간 표정이 뭐야? 왜 이러셔? 이런 표정을 하면서 네. 약간 분위기가 바뀌면서 나한테 네. 다시 말을 걸어와. 와, 이렇게 약간 얄팍한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갖고 사람이 움직인다고를 보면서 진정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지금 진정성과 그다음에 네. 기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기술을 먼저 좀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HBR의 수전 피터슨이라는 분이 네. 리더십 표지, 소셜 마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게 뭐냐면 권위적으로 저 사람 되게 권위적인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되게 부드러워.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적인 사람은 약간 기대서 앉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 많이 네. 쳐다보잖아요. 네. 그리고 말을 좀 막잖아요. 그리고 일어나거나 걸으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뭐 이러잖아요. 목소리도 좀 크고. 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부드러운 사람은 이렇게 있기보다는 약간 앞으로 하고 고개를 좀 많이 끄덕이거나 질문을 좀 하거나, 그죠? 예, 시선도 좀 부드럽게 보거나 네.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소셜 마커의 특징들을 좀 가져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관계지향적이고 싶다면 그럴 수 있는 마커들을 좀 기법적이고 기술적이지만 좀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하고 대화할 때도 조금 몸을 이렇게 하거나 내가 정답을 말해주기보다는 좀 질문을 좀 한다던가 이런 식의 언급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 되게 만약에 우리 칭찬하고 경청하고 이런 건 다 기본이 되겠죠. 그런 네, 기술을 네. 좀 쓰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진심 측면에서는 셀프 톡을 먼저 변화시켜셔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는데? 라는 그 셀프 톡이 딱 있을 때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 이 친구는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친구를 이 과제에서 성공시키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분명할 텐데, 어떤 부분에 프로그레스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 멘트를 좀 해줄 수 있어야 이 관계가 좀 변할 수 있겠죠. 진심이 드러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원온원을 네. 이제 열심히 해야 되죠. 네. 1대1 회의하고 원온원은 좀 다른데 저희 네. 뒤에 가서 이제 어떤 팀장님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그 원온원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이 원온원을 통해서 구성원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던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부분을 더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 맞춤형의 대화를 해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저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관계를 구축하고 또 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 가운데 팀원의 성공감과 의미를 부여하는 그 관점을 갖는 게 그렇죠. 사실 초급 리더는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네. 진심과 기술 중에서도 어쩌면 나는 F라서 어려워가 아니라 그렇죠. 배울 건 배우고 그쵸. 그 기술을 배우고 나서 네. 그리고 또 진정성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셜 마커에 대한 부분들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치님, 근데 신기하네요. 제가 AI 코치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정기적인 원어원 면담에 대해서도 네. 또 얘기를 해줬고 또 지속 가능한 성과가 나는 팀은 무엇이 다른가 좀 이런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컨텐츠 추천이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표님의 솔루션에 집중해서 들을 거고 보고 계시는 우리 분들께는 저희가 추천 컨텐츠는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사연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갈수록 조금 슬퍼지는데요. 코치님 이렇게 좀 유사한 그 자신감이 좀 저하된 사연들이 3개를 저희가 좀 가지고 왔죠. 네. 이 중에서 조금 더 유사한 2개를 제가 묶어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왜 계속 위축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조직에 큰 변화가 있어서 조직을 처음 맡고 팀원과 제가 모두 힘든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감 일정은 촉박한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팀원들 사이에 불만과 부정적인 대화가 많아졌다. 되게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렇죠? 네.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갖고 있고 또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 계속 위축이 들고 또 예전에 잘하던 것도 잘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건 팀원들은 또 이 리더분이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리더분은 2가지 방향을 제시해서 이제 노션을 정하자라고 제안 주셨는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좀 의지를 드러낸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제가 이 상황을 정말 극복하고 싶은데 위에 경영진과 대표랑 좀 방향이 다르거나 좀 나를 좀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 팀 안에서 좀 으쌰으쌰 하면서 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유사해서 요거 짧아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도 뭔가 타의에 의해서라기보단 스스로가 리더로서의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문제를 호소해 주셨습니다. 내 역할이 뭔지 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고요. 팀원들은 명확하고 빠른 실행을 위해 분명한 업무 지시와 목표 설정을 기대하지만 나 역시 그 방향이 선명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팀원들에게 좀 자신감 있게 목표를 제시해주고 성장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팀원들의 성장을 잘 도와줄 수 있을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네네. 한 가지 사연도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자신감이 3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손수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타이틀이 위아래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최근 들어 내가 리더 자격이 있나, 내 자리가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든다고 하십니다. 위에서는 매일 지시사항이 달라지고 밑에서는 직접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불만만 많은 상태라서 중간에서 업무도 쳐내면서 위아래 눈치를 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바뀌는 윗선의 지시와 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팀원 사이에서 타협점을 너무 찾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더 이제 눈치를 많이 보시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럴 때 팀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너무 슬프고 그죠? 네. 팀장 승진하실 때는 진짜 자신감 뿜뿜이셨을 텐데 맞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을까 너무 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주고 싶은 말씀은 이게 왕관은 맞거든요. 네. 예, 왕관의 무게를 좀 견디시면 네. 견디시면 이 왕관을 쓴 내 모습이 되게 자랑스럽게 느껴지실 때가 있다. 그걸 네. 꼭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뇌요? 예, 네. 우리 뇌가 되게 복잡하지만 네. 크게 보면은 3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이 전두엽이죠, 그죠? 앞에 차지하고 있는 게 있고 그 안에 보면 변형계라고 해서 감정을 좀 컨트롤하는 뇌가 있고 그 맨 밑에 보면 이제 편도체라고 해서 네. 파충류의 뇌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이 파충류의 뇌는 딱 2가지만 하잖아요. 네. 예, 내가 도망갈 거냐. 파충류의 대표적인 그 도마뱀. 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자신이 도마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마뱀이 돼서 내가 꼬리 자르고 도망갈 건가 네. 아니면 싸울 건가 그것밖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신싱한 어떤 창의성이나 논리성 이런 것들을 전혀 쓰지 못하고 파충류의 내가 1순위 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3분이 나 자격 있을까? 나 이거 맞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3분 다 지금 도마뱀 상태다.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누구를 물어뜯을 것인가? 네. 이 생각밖에 못 하는데 이 팀장님들이 갖고 있는 이 싱싱한 창의력과 판단력과 이 능동성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충류의 뇌를 떠나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예, 너무 중요하죠. 그죠? 예. 호건이라는 리더십 진단 있잖아요. 예, 글로벌에서 이제 넘버 1 하는 탑 1 하는 그런 진단인데 이 진단의 전제가 리더가 성공 요인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요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레일에서 벗어난다 해서 디레일러 또는 탈선 요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탈선 요인. 예,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가 약간 삐끗한 요인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더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 3분을 보면은 굉장히 책임감이 뛰어나고 맞아요. 그렇죠? 네, 이런 강점이 사실은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약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디프레스 됐을 때 여러 요건 때문에 디프레스 될 수도 있는데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자기가 채우고 싶어 하는 강점의 그릇이 있습니다. 나 책임감 채우고 싶어. 근데 그 책임감을 제대로 못 채울 때 굉장히 디프레스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강점이 사실은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굉장히 나를 지치게 만들게 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자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조절도 안 되고요. 그리고 뭔가
뭔가 예민해지거나 또는 막 너무 꼼꼼하게 데이터를 막 계속 점검하느라고 네. 시기를 놓치게 되거나 네. 갑자기 주관이 뚜렷했고 의사결정도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상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갑자기 그쪽으로 끌려가거나 구성원이 얘기하는 대로 편승하거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빨리 나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저는 소위 기분 전환 목록을 좀 만드셔라. 기분 전환 네, 나의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목록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S 기업의 대기업의 부사장님을 만나러 네. 갔는데 회의실에서 코칭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언성이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 코칭 어떡하지? 이러고 들어왔는데 네. 갑자기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시네요. 했더니 자기가 다 키운 화초라고. 그래서 한 장면에서 화가 나면 네. 그것이 다음 회의로 연결되지 않도록 본인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잠깐 화분에 물을 주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거죠. 그죠? 예. 그것도 기분 전환 목록 중에 하나인 거죠. 맞네요. 그죠? 예. 좋은 노래를 갑자기 뭐 하나를 듣는다던가 뭔가 음식을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잠깐 통화를 한다던가 대화를 네. 한다던가 그래서 빨리 나를 편도체를 쓰는 나에서 싱싱한 뇌를 쓰는 나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 강점이 뭐지? 이거를 꼭 붙들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아마 이 세 분은 지금 책임감도 뛰어나고 배려도 되게 뛰어나고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세 가지 정도를 책상이든 핸드폰이든 내가 좀 힘들 때 그걸 좀 체크해 놔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네. 좀 기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들이 내 자리에 와봐 다 힘들어. 나니까 이만큼 하는 거야. 이런 자뻑을 하면서 네. 좀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연이 있었잖아요. 네, 네. 예, 첫 번째 아까 사연에 보면은 조직 변화가 좀 있었다. 네. 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팀장님한테는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고 싶어요. 네. 예, 저는 좀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오너십도 대단히 뛰어나시고, 그리고 책임감도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구성원도 막 위로해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약간 고집은 세지만 이분한테 맞춰주려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처럼 느껴져서 이분이 꽤 영향력이 있는 분 아니신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두 가지 차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면교사인데요. 반면교사. 예, 사람들마다 자기 확증 편향이 있어요. 이게 네. 옳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얘기는 잘 듣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직위가 올라가면서 특히 CEO가 네.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에다가 자기의 확증 편향이 결합됐을 때 정말 많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파워를 갖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거 이런 열린 마음을 갖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가져야 된다.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네. 팀장님이 노력을 좀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있을까? 대표이사의 뷰에서 퍼스펙티브에서 볼 수 있는 걸 내가 혹시 보지 못하는 건 있을까? 라는 것을 가정하고 좀 더 들어보시려는 노력도 한번 필요하신지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누구를 설득할 때 자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됩니다, 됩니다를 얘기하면서 더 확증 편향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네. CEO께서는 계속 이게 왜 중요한지를 팀장을 자꾸 설득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내 의지가 강해지면서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설득하고 싶을 때는 그런 의견을 가지실 때 의사결정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했냐 하시면서도 혹시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냐. 이렇게 약간 이거는 약간 리스키하다. 이건 좀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냐. 약간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있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객관적으로 자기를 되짚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뜯어말리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관점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걸 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코치님 방금 말씀하신 그 문장을 네. 외워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이 외워뒀다가 뭔가 뷰가 달랐을 때 네. 그렇게 좀 객관화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이분을 좀 구해줄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네. 코치님 우리가 막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네.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너무 공감된다. 네. 다 이제 내 사연 같다라고 해주시기도 했고 네. 또 책임감의 장점이 단점이 된다는 말이 공감됩니다. 기분 전환 목록 너무 네. 팁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네. 또 성공 요인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매니징이 잘 되지 않아서라는 게 이것도 위로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분 역시 기분 전환 리스트를 잘 만들어둬야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치님 너무 이렇게 그 꿀팁
팁들 그리고 같이 해보면 좋을 질문들을 말씀해 주셔서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후에 저희가 또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천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께 좀 힘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도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이 코치님 말씀 주셨던 어떤 스킬과 진전성 그리고 또 심지어 방금은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늘 코칭을 지나서도 또 컨텐츠로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렇게 네, 내용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감은 여기까지 저희가 좀 네, 메시지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연이 여기서도 굉장히 또 우리 많은 공감을 얻을 것 같아요. 리더십 평가. 쿵! 너무 아프죠? 심장 쿵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타이틀이 좋은 리더였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믿고 함께해온 팀원들이었고 저 역시 그동안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이끌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리더십 평가 결과를 받아보니 팀원들은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겁고 서운했고 솔직히 말하면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는 팀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하고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팀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리더십 진단 받는 날은 소주를 먹는 날이고요. 네, 그날 그렇죠. 하루만 먹는 날이 아니라 며칠 먹는 분도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이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막 했는데 그 다음 해 평가가 똑같아. 진짜 그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너무 네. 슬퍼가지고 맞습니다. 그때는 막 좀 네. 며칠 더 걸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코칭을 할 때 또 팀장님들 코칭할 때 다면 인터뷰라고 해서 구성원 네. 인터뷰를 막 제가 한 4-5분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네. 해서 그걸 이제 잘 버무려가지고 이제 네. 종이에 정리를 해갖고 보여드렸어요. 네. 다음 세션에 적어 왔더라고요. 네. 이 멘트는 김아무개가 했을 것 같고요. 어머, 이 멘트는요 어머. 박아무개가 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썼는지 제가 다 알겠고요. 얼마나 속상하고 너무 상처가 되겠어. 얼마나 네. 상처가 되면 그런 네.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딴 얘기긴 하지만 네. 결혼해서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네. 엄마 심정을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데 네.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역시 팀장이 돼보기 전까지는 그 위치에서 왜 그런지를 잘 경험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린애들이 우리 팀장님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마음을 갖고 좀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좀 네. 또 다시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이렇게 위로하고 자복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나니까 해내는 거야. 이 정도 해내는 거야. 네, 이런 네, 네.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구성원의 이런 피드백 어떻게 네.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도와주세요라는 함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빙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빙산 얘기했을 때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10%고 나머지는 한 9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네. 거친 얘기들이 막 갔을 때 이제 팀장님들이 상처를 입는데 90% 얘기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볼 때 당신은 이런 권한도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 좀 도와줘. 내가 회사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는 멘트로 번역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번역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들으시면서 혹시 정량적인 게 있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다면 정량적인 부분에서 뭐 다른 사람 리더십, 뭐 회사 평균하고 내 리더십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비교하는 네. 또 회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보시기보다는 약간 높은 점수는 어떤 부분에서 받았고 네. 어떤 부분은 낮았는지 이 패턴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뭘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고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 이 패턴으로 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정량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아 내가 좀 리더십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네. 이들의 함성, 도와주세요 함성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유사한 개념인데 조혜리의 창이라고 있잖아요. 네. 조와 해리가 만든 창. 예, 그래서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네. 남이 보는 내가 있는데 네. 사실은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내가 아는 내가 있고 그러나 내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 위치가 있고 나는 아는데 남들이 아직 잘 몰라. 모르는? 그런 영역도 네. 있고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남들은 뒤에서 다 나를 흉보고 있는 그런 영역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사람은 내가 아는 영역과 남이 아는 영역이 가장 넓어질 때 가장 건강한
리더십도 거기서 발휘가 잘 되겠죠. 그죠? 예. 사연을 보면은 나는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네.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 저도 남편이 맨날 잘해준다고 그러는데 맨날 서운해. 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두루미와 여우의 네. 그 동화가 있잖아요, 그죠? 여우를 너무 사랑해서 초대했는데, 그죠? 두루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김명에다가 줘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남편이 저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뭘 하고 싶은지를 그쵸, 물어보면 네. 좋은데 나름대로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상대방이 내가 모르는 나를 갖고 뒤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좀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들 이렇게 교육할 때 팀장님들은 어떤 팀장님이 되고 싶으세요? 막 그러면 뭐 어떤 팀장이 되고 싶다 그러는데 다 자기가 되고 싶다 갈망했던 팀장을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성원이 원하는 팀장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팀원이었을 때 부족하다고 봤던 그 팀장의 네. 모습을 내가 메이크업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셔서 하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구성원이 주는 피드백은 마음을 좀 상하게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내 리더십을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과 코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마음을 여시면 좋겠다. 예. 아프지만 네. 마음을 열자. 네.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코치님 저희 휴넷도 리더십 설문을 하고 나면 보복 금지.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아까 반복되는 패턴이나 키워드에 그쵸, 좀 그쵸. 집중해서 네.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자체 번역기가 진짜 중요해요. 네, 뭐가 맞아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쩌면 리더보다 팀원이 현재 더 어려움을 겪을 수 네, 있다라고 네. 좀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듣고 계시는 리더분들은 아까 자뻑환기 잊지 그쵸, 말고 그쵸. 소주만 드시면 안 되고 그쵸, 그쵸. 자뻑환기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리더 2년차 분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상사에게 다가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고요. 하루아침에 윗사람들, 뭐 사장님, 대표이사님, 뭐 본부장님들 이런 소통을 하다 보니 내가 잘 소통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경직된 사고와 행동을 보이게 돼서 그 틀을 깨고 싶다고 하셨고요. 상사에게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 스스로도 일의 우선순위가 잘 서지 않아서 뭔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더 잘하고 싶으니까 더 긴장이 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은 초점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초점을? 예, 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초점에서 네. 이분들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야 되겠다. 네. 이런 관점으로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네. 팀장님이 이제 사장님 회의에 배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듣고 싶다 해갖고 이제 필기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녹음을 하셨대요. 네, 예, 녹음을 딱 해가지고 나서 필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필기한 거를 정리를 하면서 녹음 테이프를 다시 들어봤더니 자기가 정말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관점을 다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필터로 자꾸 이렇게 채워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애를 이렇게 썼는데. 필터가 맞는데 그렇죠. 아, 내가 이분들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될 텐데 내가 정말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막 편도체가 막 도마뱀의 그 상태로 들어서는 이분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도 없고 소화할 수는 네. 더더욱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약간 초점을 바꿔서 내가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분들의 어깨에 내가 올라타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들은 게 맞는지를 직속 상사하고 좀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듣고 메모한 거를 상사하고 좀 얘기를 하시고요. 만약에 상사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칭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칭찬을. 예, 왜냐하면 같이 들었는데 자꾸 물어보면 답답스럽잖아요, 상사가. 네. 근데 팀장이 거기다 대고 맞아요, 그것도 있었네요. 와, 상무님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상무님 안 계셨으면 어쩌을 뻔했을까? 약간 네. 이런 감탄이나 칭찬을 좀 해주면 네. 뭘 이러면서 기꺼이 또 알려주려는 그런 네. 성향을 갖게 될 수 있는 이것도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감수성 훈련을 네. 유동수 선생님한테 한 250시간을 제가 배웠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누구도 뭐 덤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덤빌 수 없는 상태의 경지, 고수에 오르는 것. 네. 그걸로 존경받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 줌으로써 존경을 받을 수 있대요.
예, 네. 그러면서 저한테 넌 두 가지 중에 뭐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을 하겠다. 내가 예를 들면 지금 회의에 들어가서 어떤 대표님이나 또는 네. 부사장님, 상사한테 당신의 이런 인사이트가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다. 당신한테 복귀를 하니까 당신이 이런 걸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어떤 심정이 드냐면 얘가 사람을 좀 알아보네. 사람을 알아보네.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네. 사람을 좀 알아보네. 내가 얘한테 되게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자꾸 도와주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본인은 팀장님이 자발적으로 안 가도 오늘 무슨 얘기 한 줄 알아? 지금 초점이 이거야. 그리고 회의 시간에 안 나온 얘기 중에 대표님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이런 것도 네. 고급 정보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네, 상사의 어깨에 올라타라 이 네. 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향되게 들어왔었나 이것도 충격입니다. 네, 대표님. 네.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존중해주는 방법으로 나를 존경받는 그쵸. 네, 지금 외울 거 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까 요 이전 버전이었던 것 같은데 구성원이 원하는 리더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리더가 되려고 한다는 게 충격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들으시면서 나랑 딱 맞는 어떤 그런 고민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오늘 대표님께서 빨간 펜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드 셀프 중에서는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위에서는 알아서 잘해달라 하고 팀원은 명확하게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리더 1년차 지금 많이 네.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는 믿고 맡긴다.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하고 정리해줘 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방향, 우선순위, 예산 같은 건 명확하게 제시하는 이럴 때 신임 리더 때 진짜 많이 당황하죠. 네. 그래서 그건 네 판단에 맡길게 해놓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또 팀원들은 또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죠? 결정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좀 지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더분의 고민은 제대로 위임받아서 팀원들한테도 잘 가이드해서 또 자율성까지 키워주고 싶은 욕심쟁이 리더분이십니다. 네, 그러네요. 가능할까요? 네,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상사를 분석하는 게 되게 상사를 중요합니다. 분석하다. 네, 네. 상사의 패턴이 어떤지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지금 그 대표님을 잘 관찰을 해보면 네. 약간 그 상대가 나랑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대충 얼추 얘기하면 알아서 할 거야.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분야를 정확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네. 약간의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러실 수도 아이디어가 있고요. 없어서. 예, 또는 본인이 막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네. 그냥 위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하시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상사가 지금 왜 나한테 알아서 해달라고 할까? 네. 그 내면에 어떤 패턴들을 갖고 있을까를 좀 분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결론은 어쨌든 상사가 자기 네. 나름대로의 바라는 결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네, 네. 분명히 정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말씀을 안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그 패턴이 뭘까를 보고서 그 패턴을 읽었다면 이제는 이제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그쵸. 직접 물어보셔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을 때 몇 가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좀 더 약간 브레이크 다운 해갖고 약간 더 여쭤보거나 또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더해서 대표님과 싱크율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 그리고 의사결정이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대표님한테 감사를 보내는 거. 왜냐하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좀 피로감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감사를 전달하면 사람들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하네. 내가 좀 기여를 네, 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위로 가면 갈수록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구성원이 좀 대단한 통찰이십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저한테 의미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해줄 때 네. 에너지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좀 칭찬과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합의된 내용을 이메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 예, 같아요. 그래서 네. 딴 얘기 못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사를 분석했으면 두 번째는 자신을 좀 분석해 보시는 겁니다. 이미 대표님이 매번 얘기를 번복한다는 거를 아신데도 불구하고 믿는다, 네가 판단해줘. 그러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나는 왜 그럴까? 나 왜 나는 그러고 왜 있을까? 그럴까? 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팀장님 마음속에는
뭔가 믿음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에 부응하는 사람. 또는 질문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맞습니다. 정말 유능한 사람이 되려면요. 결과값이 좋아야 됩니다. 네. 퍼포먼스가 날 때 이 사람을 유능하다고 하거든요. 무조건 알겠다고 하고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해공을 다 무슨 권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귀찮다 하더라도 대표님을 물고 늘어지는 네. 이런 노력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중간 보고를 네, 하는 중간 겁니다. 보고. 예. 한번 팀장님도 역지사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알아서 잘해줘라고 했을 때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제일 이쁘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예쁜 사람은 뭐냐면 알아서 잘 못할 때 자꾸 물어봐서 맞습니다. 이 방향이 맞나요? 이 백번이 맞나요? 맞습니다. 이 다음 진행할까요? 네. 이렇게 네. 얘기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일 다 맞아요. 망치고 시간은 다 지나갔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진짜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팀장님도 약간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사장님과 싱크율을 좀 계속 맞추면서 네. 좀 중간 보고를 하는 이런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팀원들이 너무 힘든 거는 우리가 일을 다 했는데 다시 하래. 절망스럽죠. 네,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간 보고를 하고 자신의 패턴을 바꾸고 상사의 패턴에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을 잘 해서 왔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코스트를 줄였을 때 구성원도 좀 신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코치님 너무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상사의 패턴을 분석해야 되고 분석을 하려면 무조건 알았다가 아니라 네. 그 자리에서 싱크를 잘 맞추는 작업이 중요하다. 네. 우리 AI 코치도요. 상사와의 소통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나와줬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이 두려움의 틀을 좀 깨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리더분들 뭘 질문하면 좋을지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치님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까지 리드셀프와 관련해서 나를 이끄는 리더십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리더님들이 조금 더 단단한 리더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코치님의 목 보호를 위해서 5분만 쉬었다 갔으면 합니다. 5분 뒤에 그대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네. 네, 두 번째 세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은 리드피플,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 우리가 또 사람과 관련돼서도 여러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다뤄볼 거고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이 침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최근에 이 고민 정말 많이 하시죠. 회사의 정책과 방향이 직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도 리더는 또 회사 관점에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또 이 분위기가 또 냉랭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또 이 리더분은 그 과정도 굉장히 지쳐서 직원들의 불만을 들어도 못 들은 척 또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침묵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리더분들 어려움이시죠. 회사의 정책 그리고 방향을 전달하는 리더를 비난하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많은 중간 리더들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뼈를 갈아 넣었는데 내년에 또 정책이 바뀌면서 뼈를 더 뼈도 없는데 또 더 갈아 넣어라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팀장님이 스스로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셨는지, 정책과 그쵸. 이 네.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되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동의가 안 되면 상사를 만나서라도 여러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소화하는 노력들이 되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정책이 정말 어렵긴 하지만 이 방향이 좀 새로워서 변화에 대해서 저항이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 팀에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해서 스스로가 설득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머리로는 사측인데 가슴은 구성원 편이어가지고 나도 동의되지 않는 얘기를 할 때 누가 나의 얘기에 네.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나조차 공감하지 못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내가 뭔가 정책을 전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의미를 해석해서 의미를 연결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위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들한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포지션으로 다가가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리 의미를 잘 연결을 해도요, 변화를 하자, 이 방향으로 가자, 그럼 사람들은 저항감부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네. 말씀을 잘 하셔도. 그래서 지금 전달만 하고 끝내셔는 안 되고, 코칭 대화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실제로 전달을 하고 나서 지금 전달한 내용 중에 좀 어려운 게 뭐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가능한 건 뭐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네. 내가 놓친 게 있냐, 이런 질문을 해서 대화를 좀 풀어나가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 구성원들은 말을 안 해요 라고 한다면 질문을 써놓고 네. 포스트잇에 적은 다음에 네, 붙이라고 네. 하죠. 그럼 사람들이 포스트잇에 한 사람당 최소한 2장씩은 쓰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2장을 채우려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2장씩 채우고 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래서 그거 안에서 이제 스스로 해결을 좀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 팀은 좀 1대1이 필요해. 1대1의 설득이 필요해. 그러면 1대1을 먼저 하신 다음에 네. 그렇게 팀 자체에서 전체 어나운스 하는 방향이 있고, 반대로 네. 하셔도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코칭 대화로 좀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네. 자기 돌보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막 가슴에 돌을 얻는다는 느낌인데, 침묵을 선택하셨다고. 이런 거 오래 못 살아요. 네. 진짜. 우리 행복하려고 일을 하는 건데.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자기를 좀 돌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네, 아까처럼 네.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얹고. 예, 자기 스스로 잘한다, 괜찮아. 누가 여기 있어도 이걸 설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너 애쓰고 있어. 이렇게 자기를 좀 돌보는 이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의 목록 있잖아요. 기분 네. 전환 목록. 기분 전환 목록. 예, 그것에 네. 관련해서 이제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치즈케이크 먹기 막 이런 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요. 아, 예. 제가 이따 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런 목록을 확인하고 좀 실행하시면서 자기를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동의가 되는지 리더부터 점검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 네. 그거를 잘 소화해야 또 의미를 해석해서 연결할 수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AI 코치 리니도 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오픈 포럼을 가져라.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게 막 블라인드도 많이 올라오지만 오픈해서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정책 변경에 대한 그 배경과 기대 효과를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또 똑같이 말해주네요. 신기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대체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저는 대표님 꼭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 네. 꼭 한 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컨텐츠도 좀 침묵보다 공감을 선택해야 되는 또 리더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도 같이 좀 보여주셨고요. 사실은 세대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이런 세대 차이를 넘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텐츠들도 좀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AI 도움도 저희가 좀 받으면서 가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고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은 육성과 위임과 관련된 건데 이 고민이 저희한테 정말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개 고민을 제가 조금 빠르게 연달아 말씀드리고 과연 어떻게 육성하고 위임하는 게 좋은지 코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내 일도 버거운데 구성원 역량까지 버겁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리더도 아닌데 중간관리자라는 이유로 위의 기대를 맞추고 아래 직원까지 챙기느라 매우 지친다고 합니다. 중간관리자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리더가 해야 될 일을 저에게 떠미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워요 라고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주셨고 두 번째는 네, 업무를 팀원에게 맡기고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변화가 너무 빨라서 맡기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네. 저 너무 공감해요. 그래서 일했을 때 어떻게 제대로 위임할 수 있는지 못 주다 보니 내 업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내가 퇴사하고 싶다. 라고도 작성해 주셔서 네.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육성 요 관련돼서 고민은요. 제가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어서인지 거꾸로 직원들이 책임감을 느끼는 게 맞나? 좀 이런 고민도 드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노력을 너무 하다 보니 오히려 책임감을 떨어뜨리게 된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들어서 책임과 위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또 솔루션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네. 캠 블란체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위임은 주는 게 아니라 따내는 거라고. 일을 네. 잘하면 우리가 왜 안 줍니까? 그죠? 맞습니다. 너무 공감됩니다. 네. 네. 지금 세 분 다 육성에 대한 고민이신데 첫 번째 사연에서 이렇게 보면 네. 제가 너무 공감하는 게 가면 갈수록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은 나 혼자 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이렇게 했으면 다 공부 더 잘했을 텐데 막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밸류가 높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네.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어떤 퍼포먼스를 내려면 사람들을 계속 육성할 수밖에 없어서 육성과 위임은 우리한테, 그죠? 특히 팀장님들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테마가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두 번째 그 사연을 보시면 네. 이제 특히 상황 대응 리더십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리더십의 대가잖아요. 예, 이분이 리더십은 그냥 변함없이 하는 게 아니라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서 달리 대응하는 리더십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구성원의 역량에 따라서 네.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골프 네. 혹시 치세요? 골프 안 칩니다. 아, 네, 저도 못 치는데 골프 싱글 치는 사람하고 네. 지금 골프 머리 얹으러 처음 나간 사람하고 그 대화를 하는 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자전거 처음 타는 사람이랑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랑 대화가 달라져야 되는 것처럼 구성원의 역량에 따라서 좀 지시문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스튜디오 뒤에서 막 소리가 막 나요. 방해가 돼요. 그러면 켄 블랜차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달 수준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다고 생각될 때 1학년은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한테 좋은 지시라는 건 뭐냐면 자 밖에 나가면 지금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스튜디오 지금 촬영 중이니까 다른 데 가서 떠들라고 하고 그쵸. 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봐서 알려줘까지 피드백까지 받는 게 가장 좋은 지시라는 거죠. 지금 시끄럽잖아 나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4학년쯤 됐을 때 얘기를 하는 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지금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밖에 시끄럽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가서 같이 싸울 확률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지시를 좀 달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황 대응 리더십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AI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 대응 리더십이 왜 중요하냐면 성공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공하는 그 승자의 뇌라는 위너스 브레인이라는 승자의 뇌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성공 체험을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 체험을 했을 때마다 테스토스테론 요즘에 테토남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테스토스테론이 막 분비가 된대요. 네. 그래서 이게 호르몬이 분비되면 자꾸 경쟁하고 싶고 내가 한 번 더 해보고 싶고 내가 한 번 덤벼볼까 이런 식의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자꾸 나오면 뇌의 구조가 바뀐대요. 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너 이거 100점 맞으면 아빠가 아이폰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패를 디자인하는 그런 경험은 아이한테 굉장히 무기력감을 준다는 거죠. 그죠? 실패를 디자인하는 경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그 과목 두 과목에서 예를 들면 10점만 높여볼까? 한 과목에서 20점만 높여볼까? 그래서 얘가 내가 좀만 노력하면 이걸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진짜 되네? 라는 성공 체험을 하는 순간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고 내가 다른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라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을 4학년처럼 골프를 싱글을 다 치는 사람처럼 여기서 마음대로 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자세히 안내할 것인가 누구한테는 자세히 얘기하지 말고 위임할 것인가를 보면서 성공 체험을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째 사연을 한번 같이 보시면 세 번째 사연에서 이제 사실은 조직이 커지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10명이랑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20명이랑 해라. 내후년에는 30명을 한번 케어를 해봐라. 라고 팀이 불어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팀이 작을 때 이 팀을 운영하는 방식의 운영 노하우를 내가 자꾸만 챙기는 노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일하는 방식을 조금 더 일하는 프로세스 같은 걸 좀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뇌과학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하우에서는 일의 프로세스를 한 6가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어떤 일을 맡을 때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이 일의 목적은 뭐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일이 다 끝났을 때 엔드 픽처는 뭐지? 이 엔드 픽처를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이 엔드 픽처를 이루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플랜을 할까? 그리고 이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리뷰한 걸 가지고 새로운 컨셉을 정리해서 이제 다시 반영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일하는 프로세스를 좀 더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구나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전체 조직의 수준이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영에 관한 일의 프로세스라던가 보고 방법이라던가 인원이 더 커졌을 때도 내가 얼마든지 매니징할 수 있는 이런 포맷을 좀 가져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구성원마다 약한 고리가 있는지를 좀 약한 고리. 그 길목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구성원은 말은 엄청 잘해요. 네. 근데 실행이 안 돼. 그래서 실행할 때쯤 그 골목을 좀 지키고 있어야 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너무 성실해. 근데 너무 디테일한 것만 따지다 보니까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친구한테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Y에 대해서 먼저 일의 목적과 의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엔드 픽처를 좀 같이 그려주면 나머지는 실행은 본인이 하니까 이 친구 골목은 여기구나, 여기를 좀 지켜줘야겠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하기보다는 약간의 연결고리가 약한 부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은요, 인과성인데, 제가 어디 가나 마나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이 퍼포머와 로우 퍼포머를 구분짓는 되게 여러 특징이 있을 텐데, 정말 그 중에 중요한 특징이 인과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과성은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결과값을 가져오려면 이런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이 퍼포머들은 성공했을 때도 왜 성공했는지 알고요. 실패했을 때도 왜 실패했는지를 아니까 다음에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로우 퍼포머라고 얘기하는 성과가 잘 좋지 않은 사람은 성공해도 왜 성공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때만 기분이 좋을 뿐이고요. 실패를 했을 때도 벌써 디프레스 돼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일하는 프로세스에 리뷰라는 얘기를 했는데,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는 리뷰를 좀 하시면 육성에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뷰를 할 때는 우리 리뷰할 때 약간 AAR, 미 해군에서 쓰는 AAR이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프터 액션 리뷰, 액션을 한 이후에 리뷰하는 건데, 질문은 4가지입니다. 4가지를 가지고 원래 목표가 뭐였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떤데? 이 결과를 만들게 된 원인은 뭐지?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지? 뭐 이런 4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할 수 있고요. 특히 어떤 친구는 인과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1대1을 통해서 약간 인과성을 통해서 복기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방법이 육성에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막 메모를 하면서 들었어요. 상황대응 리더십, 학년에 맞게, 발달 수준에 맞게 성공 체험을 잘 디자인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아마 많은 리더분들이 실패를 디자인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고, 공동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프로세스, Y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엔드 픽처에 대해서 잘 약속이 되는 상태가 중요하고, 중간중간 길목에서 그 약한 고리를 잘 발견하고 지키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리더분들이 또 많이 배워야 되는 영역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AI 코치가 한 번에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저희가 좀 속성으로 여러분들 과외를 위해서 필요한 컨텐츠들, 뭐 인파워먼트로 어떻게 우리 그 팀원들을 관객에서 주연으로 만들 것인가, 좀 이런 컨텐츠들을 굉장히 똑똑하게 추천해주고 있네요. 추천을 해주고 있고, 내가 팀원들한테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실무에 어떻게든 껴들어 있다면 이유가 뭔지, 그렇죠. 그리고 팀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지까지도 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고 말해줬습니다. 네, 육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또 이제 저희가 상반기를 지나면서도 원오노 남아도 하셨을 거고, 이제 연말이 되면 원오노 혹시 또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관련돼서 원오노 관련된 사연입니다. 제목이 오래된 팀원도 새로운 팀원도 어려워요 라고 해주셨고요.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동료와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관계, 업무적인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는 노력을 해오셨다고 해요. 네, 최근에 팀이 커지면서 원래 친했던 기존 멤버들과 새롭게 합류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이나 일하는 태도, 방식이 달라서 일을 리더로서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십니다. 네, 이 와중에 새롭게 합류한 분들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여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 새롭게 합류한 사람들에 있어서 어떻게 중심을 잡으면서 이들을 잘 이끌어야 될지 고민된다고 하셨고요. 또 원어원 관련해서 또 요거는 또 스킬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1대1 면담 어떻게 해야 진짜 도움이 될까요? 라고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팀 리더로서 정기적인 1대1 면담이 중요한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팀원은 시간을 내는 것조차 너무 이제 바쁘고, 어떤 팀원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어떤 팀원은 자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담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얼마나 자주 해야, 한 번 할 때 어떻게 어떤 얘기를 해야, 이런 기준을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요거는 모든 리더들이 알면 도움이 될 내용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예, 뭐 첫 번째 사연에서 팀장님 보시면 사실 앞에서 여러 가지 언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응용하실 부분이 있을 거고요. 첫 번째 사연 보면 사실은 내 사랑이 옮겨갔나? 이런 생각을 내 사랑이 옮겨갔나? 예, 나 네. 옛날에 나하고 팀이 작았을 때는 나하고 네. 그렇게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더니 사람이 컸다고 이제 나를 소홀히 하나? 뭔가 서운하고. 예, 서운하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리더는 사실은 각 사람을 다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원어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표현이 원어원이군요. 그럼요. 너무 예, 로맨틱하네요. 원어원 하려면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요. 네. 정성을 또 쏟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로드가 많이 있는 거라서 사랑이 없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네, 네. 사실 원어원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원어원 미팅을 해석하면 1대1 미팅이거든요. 네. 근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왜 1대1 미팅이라고 얘기 안 하고 원어원이라고 하냐면 아젠다를 누가 주관하느냐가 굉장히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1대1 미팅, 원어원이요 그러면 우리 맨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맨날 보고받고 그거 네, 어떻게 되냐 일의 진척도를 상사가 네. 궁금해서 일의 진척도를 물어보는 걸 그냥 1대1 회의라고 하고 그거랑 조금 구분져서 구성원이 제가 조금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상사를 좀 더 활용하는 측면을 원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요거는 그 직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어원을 상사를 잘 활용하는. 그래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 예, 그래서 나한테 멘토링을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라고 전달을 해주시면 너무나 네,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요. 이렇게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왜 원어원을 하냐면 구성원이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공을 돕기 위해. 네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성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잘 다니면서 몰입하고 동기부여도 되면서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원어원을 하는 거다라고 네.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침묵이 아니라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사실은 이제 뭐 우리 AI나 휴넷 휴넷 AI한테 물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책에도 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처음 시도한다고 생각하고 그 절차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원어원 미팅을 왜 하는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좀 전체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내가 멘토링하는 시간이다. 나를 잘 활용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봐도 된다. 답을 꼭 주겠다는 장담은 못하지만 우리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나러 올 때 대부분 구성원이 아젠다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아젠다를 가져와라. 그래서 아젠다를 누가 가져오느냐의 비율을 한 7대3으로 얘기를 해요. 7대3이요? 구성원이 7, 그다음에 리더가 30% 정도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젠다를 갖고 와라고 하면 구성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만나는데 왜 무슨 아젠다를 또 하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3P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프로젝트, people, 프로세스 이 세 가지 중에 원하는 거 어떤 대화를 원하는지를 한번 메뉴 중에 정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뭔가 회의를 했는데 이것에 정말 히스토리를 다 알고 싶어. 위에 전략적인 방향이 어떤지 그런 거 알고 싶어. 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원어원일 수 있고요. people 부분은 자신이나 다른 관계, 뭐 예를 들면 협업이 어려워요. 어떻게 협업을 사람들을 잘 꼬실 수 있을까요? 이런 아젠다를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프로세스죠.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효율을 할 것인가? 이런 프로세스에 관해서도 질문할 수 있어요. 네. 가장 이제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두 번째 사연에서 말씀하셨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이게 원어원이라는 게 넘어왔죠. 그래서 사람을 성공시키니까 회사가 말도 못하게 성장을 해. 그래서 리더는 일주일에 한 번은 구성원을 원어원으로 만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일 근무 중에 하루는 원어원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팀이 8명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당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 권유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팀은 8명이 넘어요 라고 한다면 30분씩 쪼개서 일주일을 만나라.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너무 긴밀히
사실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긴밀히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어원을 별도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네. 충분히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2주에 한 번이나 네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약간의 이제 막 하소연만 하게 될 확률이 많고 네. 성장을 시키는 그런 빈도수는 2주에 한 번은 가야 2주에 된다. 한 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원어원을 시작할 때 특히 연초에는 두 네. 번 정도는 리더가 주도권을 가지고 아젠다를 좀 제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두 번에 관해서는 구성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네. 강점 찾기를 하는 겁니다. 강점 찾기. 예, 그래서 본인이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 본인이 어떤 성향이 드러났는지를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요즘 MBTI 너무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MBTI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강점이 지금 하는 일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뭘 좀 더 하고 싶은지 이런 걸로 한 세션을 보내고요. 두 번째 세션은 예전에 했던 어떤 그 업무의 히스토리라든가 네. 그다음에 미래 꿈이 어떤 것인지, 네. 어떤 영역까지, 어떤 밸류 있는 일을 하고 싶은지, 네. 어떤 건 페인 포인트인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서 이 구성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좀 가지고 네.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부터는 이제 구성원이 아젠다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아젠다를 가져올 때 약간 그 문장을 주시면 돼요. 문장을요? 예. 그래서 이번 언어는 프로젝트, 피플, 프로세스. 네네. 이며 그러면 자기가 동그라미를 칠 거잖아요. 그럼 네. 피플이다. 그럼 피플에 동그라미를 칠 거고 네. 특히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멘트를 좀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2시간 전에는 무조건 나한테 보내야 된다. 네. 라고 하면 구성원이 그냥 맨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본인도 무슨 얘기를 하면 이로울까? 어떤 멘토링이 필요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을 때 그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쓸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화할 때 우리 팀장님들 모든 것에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네. 약간 난 답을 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사실 네. 요즘에 AI, 우리 지금 휴넷도 너무 좋잖아요. 네. AI한테 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성원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네. 그 다음 이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어려움, 네. 그 다음 미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내가 어떻게 코칭하면 좋을지 좀 아젠다를 줘 그러면 너무 친절하고요. 네네. 롤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야기를 들을 때 딱 2가지 커뮤니케이션, 질문법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하나는 상하 좌우 질문법이고요. 네. 네, 질문을 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상하 좌우는 뭐냐면 상하 좌우. 상은 위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더 높은 5,000피트 상공에서 내려봤을 때 너가 조금 더 직책이 높은 사람이라면, 네가 CEO라면, 팀장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니? 이렇게 뷰를 좀 높여서 보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아주 디테일하게 밑으로 내려와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해준다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좌의 질문은 예전에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때 어떤 교훈이 있었는지, 새롭게 얻은 근력이나 강점이 있었는지 이런 과거를 좀 더 긍정적에서 물어보는 부분이 있고, 우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시점으로 갔을 때 너가 보고 싶은 그림은 어떤 것인지 이런 상하좌우 질문을 좀 머릿속에 기억하면 질문을 좀 많이 하면서 대화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코칭 대화했을 때 GROW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GROW는 약자잖아요. 처음에 네. G는 goal. 네. 목표가 뭐냐, 너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잘 됐을 때 엔드 픽처는 뭐냐, 이런 고을을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리얼리티,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옵션,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옵션 중에 어떤 게 있느냐. 예, 그리고 어떤 거부터 네가 실천해 나갈 것이냐. 이런 질문을 조금 더 원어원에서 많이 쓰시면 내가 정답을 줘야 된다, 이런 고민을 덜 하실 수 있고요. 원어원이 끝나고 나면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팔로우를 하고 다음 원어원을 할 때 그 일은 어떻게 됐는지 이어서 물어보면 엄청 감동합니다. 내 생각을 계속하고 계셨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성 없이, 사랑 없이 할 수 없는 원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네. 리더분들이 뭔가 원어원에 대해서는 준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원어원을 멘토링하는 시간, 나를 활용하는 시간, 그리고 아젠다는 7대3의 비율로 구성원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피플, 프로세스별로 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또 공유를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저희 리니도 사실은 원어원을 잘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정도로 학습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네요. 이 부분들도 저희가 추후에 같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치님, 저는 일전에 하우 코칭 워크숍 때 네. 질문 툴킷을 막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거를 붙여놨었어요. 벽에 붙여놓고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질문들을 적재적소에 갑자기 생각나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고 이게 준비해서 여쭤보는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딱 와닿지 않더라도 특히 우리 신입 팀장들 혹은 원어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숙지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 노하우, 하우 코칭에서 배운 노하우를 네. 좀 처음은 되게 알려드립니다. 어렵지만 네. 한 사이클만 딱 도시면 그 다음에는 감이 잡히세요. 맞습니다. 네. 왜 그로 모델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질문들을 잘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리더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코치님의 강의도 휴넷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팀 그리고 팀원과의 갈등에 대한 얘긴데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이 겉과 속이 다른 팀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팀원 중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늘 불만이 많은 팀원이 있다고 합니다. 또 회의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제 앞에서는 그럭저럭 따라오는 듯해서 믿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팀원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렸고요. 나를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가? 라고 또 자책까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뭔가 부정성이 강해지면요. 회사 가기가 너무 싫어지잖아요. 무섭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회복 탄력성을 빨리 네. 좀 이렇게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좀 정서 노동자에서 좀 해방되시면 정서 노동자. 예, 해방이 되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크게 보면 좀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어려운 환경이지만 긍정성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의 안테나가 계속 네. 부정성만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예.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쫓아오는 것 같다. 그죠? 뒤에서 투덜거리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는 네. 되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약간 어려운 환경이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좀 챙기면서 저 방금 전환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앞에서 표현하지 못한 게 단순히 꼭 신뢰가 아니라 일을 또 하고 있을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남편한테 투덜거리고 나면 그 다음에 되게 씩씩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 자체에만 내가 너무 꽂혀 있는 건 아닌가? 네.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공식 채널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공식 뭔가 팀 내에서 조금 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네. 힘든 장애물을 좀 내놓게 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는 그런 과정을 좀 하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서는 얘기 안 해요. 그럼 공식적으로 포스트잇도 활용해서 포스트잇을 가지고 네, 좀 네. 어려움을 이야기해보는 그리고 팀장님이 솔선수범하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진짜 저 정도 얘기해도 돼? 라고 생각되면 내놓게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불만 토로에 빅마우스가 있다 라고 네. 생각이 되면 이제 원어원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약간 내가 이런 얘기 들었어.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죠? 회의석상에서 또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본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 내가 다가왔는데 그때 너희 심정이 어땠냐? 너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 네가 원하는 건 어떤 거냐? 해서 그 사람을 좀 코칭해서 그 사람이 감정적인 토로가 아니라 내가 내 일을 좀 정확하게 보고 좀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를 돕는 이런 모습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서 노동자에서 네. 해방되는 방법 말고 또 하나는 뭐 좀 더 시스템으로 좀 우리 조직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떨까? 관계적인 거,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뭔가 R&I라던가 네. 예, 뭐 일의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라는 관점에서도 이 사안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부정성의 안테나를 막 쫓아가지 않는 거. 네. 그리고 오히려 리더가 나는 이런 게 좀 어렵더라라고 먼저 말하는 거. 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네.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정서 노동자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사연 제목이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었어요. 네. 너무 속상한데 네. 팀장들끼리 모여서 심지어 팀장님들이 같은 공감대였나 봐요. 내가 팀원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최근에
새로운 팀원들이 합류했는데 새 팀원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팀원들과 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이 좀 어려운 건 그들이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고 모두가 내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는 리더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정이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잘 모르겠는데요. 네. 왜 팀원은 여전히 그 리더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왜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와 팀장에게만 의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나빠요. 네, 그렇죠? 나쁩니다. 너무 나빠요. 네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서 노동자에서 좀 해방하셔라 이거랑 그다음에 네. 너무 관계나 감정적인 부분보다 조금 더 효율화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좀 하시면서 두 가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네. 첫 번째는 워크 밸류라는 게 있잖아요. 워크 밸류. 예, 밸류 중에서도 네. 일터에서 가치롭게 생각하는 밸류가 뭘까? 네. 이거를 팀이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약간 밸류 워크숍을 하면 좋겠고 그럴 때 한 2시간, 1시간? 1시간이어도 상관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 각자 두 가지 부분으로 해요. 각자 자기가 일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한번 골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은 가치 카드가 되게 많고 하우 코칭에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가치 카드 살 수 있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아, 있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책임감, 화합, 전문성, 뭐 예를 들면 신뢰, 균형, 뭐 효율화 또는 뭐 성실, 소통, 긍정, 감정, 뭐 속도, 자율성 뭐 이런 가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일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3개씩 뽑으라고 한 다음에 네. 이게 왜 나한테 중요한지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다 거룩해져요. 아, 거룩해지고 네. 아, 저 사람이 저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런 네. 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서로를 좀 더 예쁘게 바라봐 준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타임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조직의 미션이 있지 않냐. 이 네. 조직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밸류가 있다면 네. 소위 얘기하는 핵심 가치 있잖아요. 핵심 가치. 예, 예.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밸류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를 네. 다시 찾아내서 한 10가지를 추리고 거기에 네. 뭐 다트 스티커를 가지고 네. 좀 투표를 해가지고 한 3가지만 고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3가지가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한지를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책임감이라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러면 네. 책임감이라는 걸 뭘 보면 우리가 책임감이 있다라고 얘기할까라고 해서 그 액션이 들어간 멘트로 정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책임감은 결과물이 적시에 나오도록 완결하는 것. 그러면 그게 책임감 옆에 이제 그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정의가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이제 3가지의 우리 팀이 정말 잘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와 액션을 좀 정해놓고 그거를 분기마다 또는 네. 뭐 월마다 우리가 정말 그 가치를 지키고 나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지 이런 걸 하면 네. 뭐 각자의 니즈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팀이 어떤 부분에서 약속이면서 우리가 네. 그걸 지향하는 거니까 네. 사람들이 조금 더 한 관점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네.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팀의 약속을 좀 정해보는 건데 EQ 있잖아요. 감성지능. 네, EQ. 이게 개인 EQ도 있지만 팀 EQ도 있습니다. 팀 EQ.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예민하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민감성을 가지고 배려해 주는 것이 팀 EQ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팀의 약속을 한번 정해보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과 함께 정해볼 수도 있고 팀장님이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수정할 거 있으면 말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전에 어떤 그 B2B 영업팀장님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막 사이트가 여러 군데서 뭐 일을 하게 되고 출근 네. 안 하고 막 고객사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팀의 약속 5가지를 다섯 했는데 가지를, 네. 하나가 정정당당이었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출퇴근, 출장, 교육, 대외 업무, 예산 사용해서 너가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써도 된다. 정정당당.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요라고 저요예요. 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 저요라고 좀 말해다오. 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저요라고 할 때는 상대방의 얘기를 좀 경청을 해주고 그래서 의사결정이 딱 됐을 때는 무실력행 그냥 같이 가는 거다. 그런 걸 우리가 규정을 정하고 세 번째는 나와 너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홀로 백복 얻는 것보다 같이 한보 전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서로를 좀 돌보자. 네 번째는 대충은 없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완결을 했으면 좋겠고 그 3번 Y를 물어보자.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맞을까? 3번을 물어보고 팀장과
보연상을 해달라고 했대요. 보연상이 뭔가 했더니 보고해주고 연락하고 상의하는 거. 네. 그리고 네. 마지막은 즐기자. 같이 좀 즐기면서 일하고 네. 놀 때도 우리 좀 계획해서 신나게 놀자.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구성원의 요구를 이렇게 수용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도 좀 해줘라는 그런 약속을 좀 네. 지키도록 팀 EQ를 높이실 수 있도록 제안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밸류 워크숍 이거 진짜 꼭 해봐야 네. 되는 일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예. 리터에서 중요한 가치가 상호 아는 게 또 존중하는 첫걸음인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너무 네.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팀의 약속, 저요 혹은 보연상, 보고 연락 이런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죠. 정한 약속을 좀 지키려는 마음도 그렇죠.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좀 시간차가 조금 있긴 한데 코치님께서 이제 코치를 해주시는 과정 중에 저희 우리 남겨주신 우리 리더분들이 네. 공감이 많이 되셨나 봐요. 또 리더로서 먼저 어려움을 털어놓을 용기도 또 먼저 다가가는 노력인 것 같다. 너무 중요한 팁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네, 그리고 새로 영입된 리더인데 또 윗분과 라포 형성이 어렵고 직원들이 윗분과 소통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요거 이전 우리가 다뤘던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서 혹시 저희 리더십 전이로 이후에 들어오시면 이 다뤄주셨던 사례를 다시 보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 남겨주신 분께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던 우리 사연과 관련해서는 또 감사해요. AI 리니 좋아요라고 남겨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밸류 워크숍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리니도 워크숍을 개최해봐라 라고 말을 해줬고 또 팀원들에게도 자율성을 잘 제거 부여하는 커닝한 게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 리니가? 방금 배운 것 같아요. 성장 마인드셋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금방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워크를 재정의하고 약속을 잘 잡는 것도 팀워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금방 이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세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자칫 회식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갈등 그렇게 풀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우리가 리마인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리더분들이 또 성찰해 볼 수 있는 질문도 우리 리니가 제안해 줬으니까요. 요것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리더로서 사람을 또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 전 세션이 저는 굉장히 큰 배움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원어원 관련해서는 저희 대표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는 10번 정도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이고요. 요거는 성과를 내는 리더십. 결국 우리가 또 성과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두근두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성과를 내려면 피드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과 피드백 관련해서 3개 정도 사연을 미리 좀 준비했고요. 요거 제가 빠르게 묶어서 좀 사연을 읽어드리고 저희 코치님께 솔루션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네,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고하지 않고 의사결정하는 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예, 저와 함께 일한 지 3년 된 팀원이 차장님이라고 하세요. 초반에 적응도 빠르게 했고 성과도 잘했는데 정보나 사안에 대한 공유가 잘 안 되는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 그러니까 개인 약간 스페셜리스트의 경로를 가지고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묻지 않는 이상 보고하지 않고 의사결정도 상의 없이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TFT에 들어갔는데 큰 실수를 하게 돼서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또 주의하겠다 했지만 결국 또 같은 일이 반복돼서 이 팀장님이 어떻게 피드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네, 너무 황당하실 것 같아요. 네, 화가 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내가 얘기했을 때는 알았다고 했는데 또 맘대로 하고 이러면 네. 이 사람 날 무시하나? 맞습니다. 이런 네. 생각이 좌절감이 들고 되게 네. 어렵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강점과 약점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지금 되게 뭔가 디레일러, 아까 탈선 요인이 지금 많이 보이는데 사실은 자세히 뜯어보면 이 사람의 강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차장님은 자기 완결이라는
약간 잠재적 능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네. 가치관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완결하거나 독립적으로 의논하지 않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역량처럼 보여지는데 네. 여러 사람과 협업해야 되거나 중간에 보고해야 되는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완전히 디레일러처럼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럴 때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중간에 보고해라, 이렇게 현상만 갖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당신을 봤을 때 이런 강점이 당신한테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강점이 이럴 때는 되게 의미 있게 쓰지만 사실은 프로젝트가 더 커지면 정말 여기에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게 안 되면 당신의 강점이 다른 사람한테 어필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물동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화면에 물동이 그림이 보여지잖아요. 네. 저런 물동이를 만약에 판다 그러면 저거는 이제 하자품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사람의 역량의 물동이는 저렇게 생긴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되게 높고 어떤 거는 되게 낮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차장님을 보면 혼자서 뭔가 분석하고 이런 건 대단히 뛰어나지만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협업을 하거나 네. 보고하거나 이게 굉장히 미니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나머지는 보지 않고 저 낮은 것만 갖고 피드백을 하면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심정으로 봐야 되냐면 저 물동이를 보면서 저 낮은 부분을 1cm만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2cm를 좀 높일 수 있을까? 그러면 담기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차장님한테 이 그림 보여주면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쵸? 직관적이네요. 예, 그래서 당신이 요거 1cm만 높여보자. 그럼 당신이 정말 유능한 사람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아까 그 인과성 얘기 기억나세요? 네, 네, 인과성. 좀 더 하이 퍼포머가 되려면 네. 원인과 결과를 네. 이해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좋은 것은 룩백을 하는 거거든요. 리뷰를 하는 거.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이 정도 결과치를 봤으면 본인이 반성하겠지 했는데 지금 똑같은 행동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직 인과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복귀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AAR, 그죠? 네. 네 가지 질문. 원래 목표가 뭐였냐? 지금 결과는 어땠냐? 그 결과의 원인은 뭔 것 같으냐? 다음에 한다면 뭘 다르게 하고 싶냐? 이거를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은 네 가지 질문을 하시고 이 사람은 이것에 답을 하면서 메타인지가 높아지거든요. 예, 이 네 가지 순서대로 팀장님이 다 말해주시면 안 돼요. 그죠? 구성원이 답을 하면서 좀 새로운 컨셉츄얼라이즈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복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뉴 컨셉츄얼라이즈예요. 새로운 개념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전에 저희 구성원 중에 하나가 네.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가 좀 있는 여성이었는데 맨날 미팅만 가면은 이렇게 약간 좀 공격적으로 대하고 오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뉴 컨셉츄얼라이즈를 해줬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가 저를 하고 대화할 때는 너무 사근사근하고 저 많이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되게 경청 잘해요. 그래서 너는 나하고 대화할 때는 왜 이렇게 해주냐 했더니 자기는 남성을 볼 때 되게 경쟁자로 느껴진대요. 근데 대표님은 이런저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공감적 경청과 칭찬을 한 번만 적용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하셨네요. 성공했죠. 코칭의 그렇죠. 성과.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났을 때 네. 그거가 요인이었구나. 그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적용해 봐야지라고 뉴 컨셉츄얼라이즈를 할 수 있는 룩백이 되도록 돕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되게 많이 배웠어요, 코치님. 이게 강점을 깊이 있게 짚어주고 거기서 생기는 디렐러를 말해주면 좀 저항감이 풀릴 것 같아요. 그쵸. 저항감이 네. 풀리고 또 룩백에 대한 언어를 리더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뉴 컨셉츄라이저를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적과는 다르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우리 리더님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좀 사연이 재밌어요. 네. 다음 사연으로 제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그 팀원분들 중에 툭 하면 번아웃이라는 팀원 때문에 번아웃이 올 것 같아요.
네, 리더 10년 차에 번아웃 올 수도 있는 연차시긴 한데요. 네. 정말이지 툭 하면 저 번아웃 왔어요 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팀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돼서 면담도 하고 업무도 조절해주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업무량도 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번아웃 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다시 되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이게 힘든 건지 엄살인 건지 속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해결하고 싶으신 거는 정말 번아웃 상태인지 구성원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싶고 이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마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사례하면서 아 저거를 이 상황에서도 쓰면 좋겠다 네. 이런 거를 아마 하셨을 텐데 피드백이라는 관점에서 요 사례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아까 상사의 패턴을 보라고 한 것처럼 구성원의 패턴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처음에 뭔가 일도 좀 줄여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동일하게 똑같이 저 번아웃 됐어요라고 또 달려오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지금 팀장님은 이 번아웃 됐어요라는 이거에 굉장히 압도된 거죠. 느껴지거든요. 압도되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아, 이 구성원의 패턴이 뭘까를 좀 제3자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면 아, 이 사람은 조금 일이 좀 어렵거나 그럴 때는 나한테 달래달라고 자꾸 오는구나. 그리고 약간 그만둘 것처럼 나에게 조바심을 유발시키는구나.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기보다는 빨리 일으켜 주세요라고 어리광을 좀 부리는구나. 이 사람이 공감이나 수용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스스로를 매니징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책임지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패턴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패턴에서 좀 벗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상호작용에서. 예,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대응 방안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피드백 중에 가장 좋은 피드백은 자기의 구성원의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해주는 피드백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가 잘못됐다 잘했다를 떠나서 이 구성원한테 3년 뒤에는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싶냐, 5년 뒤에는 어떤 포지션에 가고 싶냐, 이런 것을 좀 물어보면 좋겠고요. 그러면 미래 그림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역량이 뭐냐, 그 역량 중에 지금 갖고 있는 역량은 뭐고 지금 좀 더 개발해야 되는 역량은 뭐냐. 그래서 피드백의 시점이 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 미래를 가지고 하는 그 피드백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구성원이 자기 그만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청천벽력이어가지고 일 잘하는 그리고 적응한 지 돼서 이제 일 좀 하려고 했던 친구가 그만둔다 그래서 천천벽력이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너가 이 정도 얘기할 때는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 다른 얘기 해보자. 너 10년 뒤면 내 나이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젊었을 때 10년 뒤에 너는 어떤 위치에 가 있으면 네가 인생을 성공했다. 내가 정말 성실히 살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냐 했더니 글로벌 기업의 인터널 코치가 되면 본인이 인생을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진짜 나도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글로벌 기업에서 인터널 코치가 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코치 자격을 따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코치가 되려면 코치 자격을 따야 되지. 두 번째는 영어를 잘해야 되겠대요. 너 영어 잘하는데? 아니요. 그 정도 갖고 안 되고요. 영어 더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지? 해서 한 5가지를 꼽았어요. 그럼 5가지 중에 지난 1년 동안 이 5가지에 도움이 된 역량은 뭐고 도움이 안 된 역량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도움이 된 거요? 이렇게 떠올려 보더니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했더니 자기는 너무 루틴한 일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래에 내가 필요한 역량을 내가 1년 동안 되게 다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대표님이 이렇게 알아주니까 자기가 응석 부리고 싶었나 봐요. 대표님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면담이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피드백이라는 건 너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게 아니라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두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개발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징징지금 울고 맨날 팀장님 찾아오는데 내가 조금 더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어야 되겠구나를 미래에 시선을 두면서 좀 가져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치님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번아웃 키워드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제가 코치님 진행하시는 워크숍 참여했었잖아요. 그때 그 질문을 선택해서 해보는 게 있었는데 하나의 질문이 5년 뒤에 내가 칭찬받고 싶은 일은? 이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저의 올해의 하나의 좀 터닝 포인트가 돼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으면서 맞아, 그 질문이 나한테 진짜 새로운 전환을 줬지 생각을 했고요. AI 리니도 지금 방금 학습했어요. 대표님께 방금 학습해서 네, 아까 커리어 관점의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 주셔서 커리어에 대한 발전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번아웃 자체를 다루고 왜 아프니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고 리니도 말을 해줬고요. 뭔가 내가 거기에 대해 피드백하면 나쁜 리더가 될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좋은 리더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리더십을 잘 갖춰갈 수 있을지에 대한 컨텐츠 큐레이션, 그리고 좀 이런 성찰 질문에 대해서도 잘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그 팀원이 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피드백은 요 사진 꼭 캡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로 보여드리면 네, 너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끝을 향해 가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리더로서 굉장히 많이 공감했었던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우리 또 솔루션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과관리 2개 사연이 있습니다. 요거 연달아서 제가 좀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커머스업에 있는 리더 분이시고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매주 상사는 저에게 수치와 실적만 묻고 성과가 안 나오면 과정은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의 때마다 압박감이 느껴지고 저도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팀원들이 잘 따라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팀원들과는 책임감도 눈높이도 맞지 않아서 팀 안에서도 또 이제 성과만 타령하는 팀 밖에서도 끼어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로는 성과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아래로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오가는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은 양쪽 다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성과를 동시에 챙기고 싶다고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신감이 없는 상태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믿고 싶지만 팀 실적이 조금이라도 부진하면 성과회의에서 직접 이 이름이 거론된다고 하세요. 제 생각엔 좀 영업 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은 왜 그래? 리더가 뭐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과 부진 이꼴 리더의 자격 없음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실력도 아니고 운이었구나. 이 조직에서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은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숫자로만 내가 좀 그 존재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좀 존중받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아, 뭔가 이커머스도 되게 속도감이 엄청난 그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두 부류의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상사를 좀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구성원만 설득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사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팀장 중에 저를 잘 꼬시는 팀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간다 그러면 주차장까지 제가 가방 들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내가 많이 털렸구나 이런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자꾸 그래라 그거 엘리베이터 좋다 스피치처럼 오케이 예스 이러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뭔가 그 좀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걸 알아준다고 얘기할 때 이 상사도 마음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숫자만 가지고 난 진짜 너무 힘들어 여기에 매몰되시기보다는 조금 더 큰 시야로 이 사람도 되게 고민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상사를 조금 측은지심을 가지고 대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비유하는 게 뭐냐면 위에서 한 500개 총알이 날라오면 그 중에 한 200개는 자기가 300개는 맞고 밑으로 내려주는 게 이제 한 200개를 내려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나 100개 맞았어요 라고 했으면 윗분은 벌써 300개 정도는 맞았을 거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를 이렇게 닥달할까. 저 사람도 안 됐다. 저 사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측은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총알을 200~300개 맞았는데 팀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을 알아듣고 있나? 라면서 고독감이 막 높아지니까 더 이제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어떤 얘기를 할 때 이제 상사가 얘기했던 말
네. 어떤 개념적인 단어, 키워드 이런 것들을 해서 그때 네. 상무님 얘기하셨을 때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긴 하지만 약간의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내 얘기를 허치 듣지 않았구나, 내 얘기를 귀담아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거칠게 다루는 부분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윗사람 측은지심을 가지고 칭찬하고 공감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구성원들이 저 칭찬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약간의 사회생활인 걸 알면서도 기운이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막 아부라라는 게 아니라 힘드시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저한테 되게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의 클루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 정도의 네. 이야기를 통해서 좀 에너지를 주시면서 상사를 설득하면 이 사람도 좀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도마뱀에서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성원 설득인데 네. 구성원 설득할 때 좀 참고될 만한 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미국 갤럽에서 네. Q12라고 해서 12가지 질문이죠. 네. 이제 12가지 질문을 도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비즈니스 성과, 예를 들면 생산성이 높고 수익성, 뭐 직원 근속률, 고객 만족도 이런 네. 비즈니스 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 구성원이 몰입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성원이 몰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지? 그래서 많은 논문을 이제 메타 분석을 했더니 직속 상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속 상사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몰입도가 조금은 달라지더라. 그거를 12개의 문항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항을 보시면 12개 중에 이게 밑에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12개 중에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 뭐고 약간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뽑으셔서 2가지 정도만 선택해서 그거를 위해서 네. 좀 노력을 한번 성과 관리 부분에서 이 2가지를 하면 구성원들이 좀 몰입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설득의 코드를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옛날에 스티븐 코비의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딸 사례가 나오는데 딸이 어느 날 막 야구에서 졌다 그러면서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는 야구가 왜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 규칙이 있어서 너무 좋고 팀 플레이어가 너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팀 플레이 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이기고 지는 게 있어서 좋고 막 이런 한 5가지 6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어요. 오늘 규칙은 어땠어? 규칙은 잘 지켰어? 그랬더니 오늘 애들 너무 젠틀하게 잘했어. 아 그랬구나. 오늘 팀워크는 어땠어? 아빠 끝내줬어. 그래서 재미는 어땠어? 너무 재밌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 6가지 중에 5가지는 좋았고 진 거 하나는 슬픈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사실은 팀을 운영하면서 기쁜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너무 실적을 위해서 강조한다고 나도 거기에 안테나를 막 해서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팀장으로서 이 일터에서 좀 네. 의미 있고 중요한 것 그런 네. 요소들을 좀 챙겨보면서 실적도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긴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좀 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부분도 좀 챙겨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측은지심을 위로 갖는 건 네. 정말 어려운 마음인데 아까 그 총알의 비유가 너무 와닿았어요. 네. 약간 바닷가자 네. 같아요. 겉에는 딱딱한데 안에는 다 물렁물렁한 네. 분들이셔가지고 불쌍한 분들이 그 많아요. 비유를 듣자마자 정말 절로 측은지심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네. 제가 최근에 리더십 전에서 읽은 아티클 제목이 직원들은 회사가 아니라 상사를 떠난다라는 아티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갤럽의 Q12 질문에 대해서도 관심이 급 생겼어요. 그래서 네. 몰입하게 되는 환경을 네.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코치님 이게 그 보여지는 고민의 현상만 가지고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예. 너무 인사이트 있는 말씀이시네요. 네.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온온 그리고 누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인가 이런 관점들을 좀 새롭게 보는 시간이 저는 되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코치님의 세션이 지나서도 저희가 각 사연별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땐 이런 컨텐츠가 도움이 될 거예요 하는 큐레이션 부분들도 저희가 좀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코치님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코치님 오늘 혹시 그 코칭을 같이 진행하시면서 우리 리더분들에 대해서 아까 막 눈물 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네. 유능함을 인정받으셔서 팀장님이 되신 거거든요. 그거 절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근성,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갑자기 달라지시는 아주 너무 어려운 목표 말고요. 나한테도 성공 체험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아니 작년보다는 올해 한 10%, 20%만 내가 변화하겠다. 좀 달라지겠다. 이런 목표를 좀 정하셔서 긍정적으로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저는 오늘 코치님의 저서를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끝나고 확신의 덫 그리고 리더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 책꽂이에는 포스트잇이 엄청 많이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리더분들과 읽고 싶어서 제가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본 세션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유의미한 시간 되셨나요? 화면에 보이시는 혹은 댓글에 남겨진 링크를 통해서 만족도 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코칭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음 달 9월에는 강점이 연결되면 최강팀이 됩니다. 라는 주제로 인피플 컨설팅과 함께 합니다. 이때는 현장에서 저랑 같이 만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남겨주신 멘트를 같이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배영아님께서 오늘 너무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했으면 자주 모실 수 있을까요? 제가 프로포즈를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어요. 함께 일한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리더가 되고 싶네요. 라고 남겨주셨고 오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코치님 말씀을 현업에서 잘 적용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쟁이라는 분이 긍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세실리아 님이 리더로서 너무 위로되고 자신감을 회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리더분들의 성장 여정에 휴넷 리더십 저니가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